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휘둘러왔던 상호관세가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정말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핵심을 빠뜨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태풍을 몰고 올지 여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굉장히 놀라웠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해서 대법원이 설마 발목을 잡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말 법대로 했습니다. 법대로 하면 이건 위법이 너무나도 확실하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하면서 어떤 나라가 손해를 받느냐? 미국과 이미 협상을 했던 나라들이 전부 다 손해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유럽, 대만 모두 다 손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상호관세가 위법이 되면서 관세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참지 못하겠다, 이 관세 수입을 다시 채워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 거친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번에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6대3 판결이 나왔죠.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다, 이쪽에 무려 6명이나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완전 소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때는 펜타닐 관세라고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적 근거는 똑같기 때문에 중국에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도 완전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중국이 완전히 신났습니다. 완전 축제죠. 그런데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관세도 있는데 어떤 관세가 유지되느냐? 일단 무역법 301조, 이걸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 게 있는데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 여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때린 게 있거든요. 이건 관세율이 평균 20%대가 넘습니다. 어떤 관세율은 막 100%짜리도 있긴 한데, 그런데 이 관세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무역법 301조뿐만 아니라 무역확장법 232조, 이것도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철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50% 관세를 때렸는데 이것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15% 관세, 이것도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상호관세만 소멸이 됐고요. 중국에 때려줬던 펜타닐 관세도 소멸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한테 유리하냐? 중국하고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때 결코 유리한 게 아닙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죠. 이번에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했는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왜 122조를 활용하지 않았냐? 이 관세는 150일이라는 한시적 적용만 가능하거든요. 대신 관세는 최대 15%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어떻게 했냐? 10% 관세를 전 세계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준비를 해놨던 겁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이 나오면 그러면 다른 법안을 통해서 전 세계에 관세를 때려서 관세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관세가 완전히 무효화되고 철폐가 됐다, 그러면 시장이 환호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금요일에 미국의 증시는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 시장이나 아니면 달러 인덱스를 보면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미지근하게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트럼프가 이렇게 10% 기본 관세를 신설했기 때문에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물건의 평균적인 관세율을 뜻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건 어떤 물건이건 하여간 관세율이 얼마냐? 이 관세율이 원래 상호관세가 살아있었을 때는 16%였는데 이제 트럼프가 전 세계에 10% 기본 관세를 실시했기 때문에 13%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건 웰스파고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연방대법원 판결로 하락한 관세율은 3%포인트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 트럼프가 긴급 대응을 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매우 강력한 대안이 있다. 그리고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했죠. 전체 관세 수입으로 볼 때 동일한 관세 징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16%에서
13%로 떨어졌지만 이걸 다시 16%로 만들겠다. 이렇게 베센트 재무장관이 자신 있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니 그러면 그게 그거 아닌가? 라고 해서 일단은 미지근하게 대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미지근하게 대응을 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한국의 관세율이 어떻게 되느냐죠. 전체적으로는 일단 우리 한국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혜택을 본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원래 25% 관세를 물리던 걸 합의를 통해서 15%로 관세를 낮췄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기존의 관세율은 15%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0%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15%에서 10%로 인하된 겁니다. 그런데 품목별로 차별화됐던 관세율은 현행 유지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세인데 이건 근거 법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15%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원래 면세였기 때문에 그대로 면세예요. 다만 러트닉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한국의 관세에 대해서 100%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여전히 50%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할 거예요. 관세율이 낮아졌으니까 한국의 이득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세율이라는 건 상대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관세율과 그리고 중국의 관세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의 관세율이 더 낮아졌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결국 이 관세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관세가 5%포인트 내려왔는데 중국의 관세가 10%포인트 내려왔다. 그러면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우리나라가 불리해졌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하고 착하게 협상을 했던 나라들이 전부 다 불리해졌는데 여러분 이번 대법원 판결이 바꾼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요. 이번 미국의 연방 대법원 때문에 가장 손해를 본 건 한국, 유럽, 일본, 대만입니다. 다 똑같아요. 자, 원래 상호관세율이 15%로 낮아져 있었죠. 왜? 우리가 엄청나게 투자해주는 대가로 관세율을 가까스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제는 전 세계가 10% 관세율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변화가 얼마 일어났냐? 5% 관세율이 낮아졌죠.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어땠냐? 기존의 관세율이 18%였습니다. 그런데 10%가 됐으니까 8%포인트가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은 대체로 19%인데 이게 10%로 낮아졌으니 9%포인트가 낮아진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우리하고 뭐 경쟁력이 있거나 그런 나라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하고 진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나 멕시코 같은 나라죠. 중국에서 또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거 정말 많고요. 결국 이런 나라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이번에 연방 대법원 판결로 어떻게 됐냐? 중국의 펜타닐 관세 이런 것들을 합치면 20%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이후에 10%가 됐기 때문에 중국의 관세율은 10%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원래 25%였는데 이게 10%로 낮아졌으니까 역시 15%가 낮아졌거든요. 물론 멕시코는 관세율이 복잡합니다. USMCA를 맺고 있기 때문에 0%인 것도 있고 이 USMCA 자유무역협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25% 관세였는데 이게 10%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 멕시코하고 싸울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격 경쟁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 멕시코를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값싼 인건비를 이용해서 멕시코에서 만들었을 때 여러분 이제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멕시코 물건이 더 싸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 진짜 많은데 여기에 대한 관세율이 35%였는데 이번에 똑같이 10%가 됐으니까 그동안 트럼프하고 협상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면서 진짜 트럼프한테 강하게 나왔던 캐나다가 이번에 오히려 가장 큰 승리자가 된 겁니다. 왜? 관세율이 25%나 낮아졌거든요.
물론 캐나다도 미국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0% 관세인 것도 있고 이렇게 35% 관세인 것도 있고 이렇게 혼재돼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캐나다는 마음 놓고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같은 나라들 40%였는데 역시 10%가 됐으니까 미국하고 협상력이 아예 없어서 협상을 못했던 나라들도 이번에 혜택을 본 셈이 됐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죠. 심지어 미국 기업들조차도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장사를 하는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때 가격 경쟁력을 볼 때 상대적인 관세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억울한 거죠. 분명히 엄청나게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대가로 관세율을 15%로 낮췄는데 이제는 협상 안 한 나라도 똑같네 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유럽, 일본, 대만은 천문학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지금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됐는데,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야, 이거 상호관세라는 거 너 법적 권한이 없었네. 그러면 우리가 약속했던 투자 이건 전부 다 백지로 돌리자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막무가내로 야, 너 투자한 거 약속 지켜 라고 협박을 할 거고요. 그 협박의 카드로 안보를 내세울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일본이 너무 답답해요. 일본이 처음부터 협상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일본이 도대체 뭐가 다급했는지 갑자기 자기 혼자 협상 끝내놓고 이렇게 유럽이나 한국이나 대만까지 전부 다 트럼프가 놓은 덫에 빠져들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전적이 있죠. 1985년 자기 나라 망하는 줄도 모르고 플라자 합의를 해주는 바람에 일본이 그것 때문에 쫄딱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정말 엉뚱한 이런 합의를 해주는 바람에 다른 주변 국가들도 힘들어진 상황, 이 상황이 계속되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억울한데 더 큰 문제는 관세 수입을 맞추겠다는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6%인데 13%로 떨어진 거 이거 못 봐주겠어. 다시 16%로 올려놓을 거야.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관세 수입을 16%로 올리는 게 쉬운 일이냐?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13%도 지키기 어렵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큰 폭탄이 던져질 수가 있는데 우리 일본, 대만, 유럽 전부 다 앞으로 큰 골칫덩어리를 떠안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트럼프가 이번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서 전 세계 10% 기본 관세를 부과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최장 150일만 유효합니다. 그 뒤에는 미국 의회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근데 의회 통과는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공화당 안에서도 관세 반대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트럼프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서 그렇지 민주당은 원래 관세를 좀 부과하자는 쪽이었고요. 공화당은 자유무역을 하자. 관세라는 건 철폐해야 된다. 야, 우리 미국도 관세 철폐할 테니까 니들도 관세 철폐해. 라고 지금까지 자유무역을 계속 추진해왔던 정당이 어디냐? 바로 공화당입니다.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화당에서 정말 뿌리 깊은 공화당 이런 당원들은 아니 우리는 원래 자유무역 정당인데 왜 갑자기 관세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150일 뒤에 미국의 의회가 무역법 122조를 계속 연장해서 10% 관세 부과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불확실하거든요. 만약에 150일 뒤에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지금 원래 16%였던 게 대법원 판결로 13%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 10% 추가 관세도 사라진다. 그러면 8%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정치 생명이 위태롭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관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수많은 경제적 치적이나 업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16% 평균 관세율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순순히 포기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성격상 순순히 포기할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든 길을 찾아내는 게 트럼프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막대한 관세 수입을 도대체 어디서 확보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무역법 301조.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슈퍼 301조. 과거에 미국이 이걸 이용해서 엄청나게 관세를 많이 물려왔죠. 이게 뭐냐? 불공정한 무역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건 관세 환도가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정말 최적의 법안인데 단지 약점이 있습니다. 이걸 발동하려면 최소 아주 빨리 해도 한 9개월 정도는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무역법 122조는 150일밖에 벌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무역법 301조 진짜 무서운 법안이긴 하지만 이걸 발동할 때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무역확장법 232조인데 이건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발동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야 한국 반도체 100% 관세야 이렇게 우리를 위협한 적이 있는데 바로 무역확장법 232조 즉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겁박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뭐냐? 바로 관세법 338조인데 이건 미국의 차별 대우를 하는 나라에 최대 50%의 관세를 물리는 건데요. 근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대공황을 악화시켰다는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안을 꺼내든다 그러면 미국의 정치권이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트럼프 경제정책의 핵심인 관세 어떻게든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10% 관세를 물린 거 이건 150일이라는 한시적인 약점이 있긴 하지만 그냥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관세를 물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전부 다 전 세계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무역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 무역 합의나 또는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없다. 그러면 마음대로 관세를 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무역 합의라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놈만 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무역 적자국 순으로 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유럽연합, 중국, 멕시코, 베트남, 대만, 일본, 인도, 한국 정도인데 이 중에서 만만한 상대를 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중국 같은 나라랑 150일 만에 합의한다. 여러분 중국은 히토류란 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은 쉬운 상대 그리고 큰 놈 이렇게 솎아내다 보면 또 때릴 게 똑같아요. 유럽연합 그리고 대만, 일본, 한국 순서로 여러분들도 여기서 눈에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우리를 노릴 가능성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150일 동안 어떻게 압박할 거냐? 일단 우리 언론에 보면 무역법 301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역법 301조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대신 장기적으로는 진짜 큰 위협인데 단기적으로는 왜 여유가 있냐? 이건 발동하기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USTR이라고 부르죠. 미국 무역 대표부인데 여기서 먼저 조사를 해야 돼요. 공청회도 해야 되고 여러 부처가 검토를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빨리 한다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18개월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역법 301조는 당장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왜냐? 지금 150일 즉 5개월 만에 승부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서 위협을 할 겁니다. 니들 말이야 무역법 301조 동원할 거야. 알아서들 다 와서 우리한테 뭐 갖다 바쳐 투자를 갖다 바치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어떻게 세금 대신 뭐 낼 거 있는지 니들이 한번 찾아내봐 라고 무역법 301조를 일종의 위협 수단으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 무역법 301조는 일단 발동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대신 세율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역법 301조에 당하면 진짜 아픕니다. 너무나도 아프게 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번 부과되면 장기적, 영구적으로 지속됩니다. 그래서 무역법 301조로 여러 나라들을 압박하면서 협상장으로 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는 아마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실제로 한국에도 이게 최대 위협입니다. 이 무역확장법 232조는 어떤 법안이냐?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판단 하나만 있으면 즉시 발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도 270일까지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이렇게 판단했다면서 그냥 발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쓸 수 있거든요. 절차적 요건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았거든요. 그래서 프리패스 무기가 됐습니다. 게다가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진짜 많은 품목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끝내놨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관세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위험한 게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원래 한국의 반도체 100% 관세를 물리겠다 했을 때 우리나라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 완전 무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제정신이라면 설마 한국 반도체 100% 관세를 때리겠냐. 우리나라 HBM 메모리에다가 100% 관세를 때리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데 설마 관세를 때리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지금까지는 미국의 빅테크가 손해를 보는 자충수기 때문에 이 관세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컸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급해졌죠. 지금까지 평균 관세율 16%였는데 조금 있으면 150일 뒤가 되면 이제 이게 8%로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관세를 걷어야 되는데 관세와 안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노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거 만지작거릴 수가 있죠. 물론 100% 관세는 말이 안 되고요. 대충 다시 관세율 평균적으로 8%를 한 10%로 올려놓는데 조금 반도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게 공포탄이었는데 이거 진짜로 반도체에 관세를 물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약간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상호관세가 위법이 되면서 세수가 줄어든 거 이걸 다른 나라한테서 관세로 다시 뜯어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미국이 관세를 뜯어갈 것인가,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 한국 입장에서 3대 카드의 위험도 순위를 보면 첫 번째는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이미 철강,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데 향후 과연 반도체에 부과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철강이나 자동차에 부과했던 관세율을 다시 올리려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품목을 또 발굴해서 무역확장법으로 관세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역법 301조인데 이건 시간은 길지만 일단 무역법 301조로 관세를 때려 맞으면 이게 장기적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301조를 잘 막아내는 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아주 어려운 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상호관세에서 이미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착하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줬던 나라, 그런 나라가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거 일본이 먼저 협상을 해주는 바람에 이런 사달이 난 거잖아요. 이번에 한국, 유럽, 일본, 대만 이번에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협상력을 발휘해서 정말 잘해야 되죠. 왜 그러냐? 착하게 협상한 나라가 일단 엄청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 한국, 유럽, 일본, 대만이 전부 다 눈치 싸움을 할 겁니다.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앞세웠던 그 관세 정책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더군다나 보수 대법관한테 무너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날이 갈수록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적인 분쟁이나 아니면 무역 전쟁이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